어제 그 미더덕 회장님, 그러니까 팬클럽 카페 이름이 미더덕이고, 거기서 이제 1대 회장, 2대 회장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덕장님이 좋겠네. 미더덕 회장, 덕장. 좋아. 네. 덕장님이 오셔가지고, 제 그 별에서 꽃까지 완전 초기 버전으로 좀 몇 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초기 버전을 아미고들이 좋아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 초기 버전이 어디 있나 봤더니 페이스북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물론 제 친구 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사진 찍을 수도 있어요. 요게 케이스타에 걸린 그림이에요. 또 다른 태양을 찾아서. 페이스북에 있어. 이 사진 누가 찍었냐면 거기 연구원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걸었다 하면서 그 케이스타 연구원이 찍어서 보내준 거. 페이스북에 좀 옛날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초기 버전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은하수하고 유성 하나 있고 되게 다 심플하죠. 뭐 북두칠성이고 남두육성이고 없어요. 그냥 아무 이름 없는 별자리에다가 저 멀리에, 그러니까 이 바닥에 깔린 이제 별빛들의 지평선이 있잖아요. 지평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각막이 둥그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반듯한 지평선인데 볼록 렌즈에 비친 모양이니까 제가 이렇게 지평선을 아래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초기 버전. 근데 초기 버전도 이건 되게 어떤 더 명상 상태 같은 느낌이 들죠.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컬러도 그냥 홍티에다 노란색으로 그냥 단순하고 금색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버전도 이제 또 틈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어디 갔나 모르겠는데 누구 선물했는데 또 누구한테 이걸 선물해버렸대요. 고호의 눈, 그 스타리 나이트 오마주한 건데 아까워. 그러니까 그 그림 귀한 줄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해봐야 결과가 안 좋아.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있네. 북두칠성 위에 있었구나. 북두칠성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이 상단부예요. 이게 정사각형이었구나. 근데 와, 전체 찍은 그림을 이렇게 찾기가 힘드네. 아하. 예전에 제가 기록을 남길 만한 좀 여유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기록을 못 남겼어요. 제가 그 방글라데시 컴패션 갔을 때 거기 방글라데시에서 찍은 사진도 있네. 이렇게 컴패션 갔을 때 지금 거기서 선물로 받은 이 먹거리 바구니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여기 먹거리 바구니 쓰고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 봤는데 그때 이제 이 사진은 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 출판회의 할 때 그 충무로 그 출판사 사무실 가서 찍은 건데 아마 그때쯤에 비의 오성이라는 그림을 친구한테 팔기 위해서 들고 간 것 같아요. 아니면 배경으로 쓰려고. 뒤에 비의 오성이 있는데 비의 오성 그림이 있고 그때 이걸 친구한테 팔 때쯤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아마 하나에 5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사. 그때 뭐 휴대폰비도 없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 초창기 이렇게 독자들하고 정역걸 서울대 가다 이렇게 독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사진도 있고 페이스북에 좀 옛날 사진이 많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뭐랄까 가장 먼저 사진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던 업로드하기 시작했으니까 옛날 사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목길에서 그림 그리던 마동 골목길에서 그림 그리던 사진이죠 이게. 와, 이 그림을 130푼가 그런데 이거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호당 한 7, 8천 원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뭐 그때는 뭐 휴대폰비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 ASMR은 아마 제주도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제주도 아닐 수도 있고 말들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말들이 아침에 풀 뜯어 먹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ASMR을 그림 그릴 때 항상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신선한 ASMR이 없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찾은 것 중에 이 사람 지금 구독자가 46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신선했어요. 말이 풀 뜯어 먹는 ASMR 상당히 신선했고 굉장히 좋았고 정말 이런 영상 한번 이렇게 보면은 감사해요. 신선하니까. 또 건강한 어떤 그런 느낌, 풀 뜯어 먹는 말의 그 호흡 이런 게 호흡 소리가 들리거든요. 댓글 하나 달아드리고 구독자가 46명이다 보니까 댓글 달면 반드시 답글이 달려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도 사운드 잠잘 때 듣는 ASMR인데 다도라는 사람인데 구독자가 46명이에요. 아무튼 이런 거 찾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말소리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데 제가 말소리 들으면서 지금은 이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이제 새로운 시리즈 삼양이라는 세 개의 태양을 그리는 이거 보여주려고 하다 말았구나 참. 두 개의 태양이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개의 태양이 리스람복에 간 거. 근데 그 두 개의 태양 모티브가 그거잖아요. 스타워즈의 그 루크인가 그 친구가 이게 살던 행성이 태양 두 개를 도는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태양이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설정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태양이 있대요.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 태양이 있는데 두 개 태양을 그 중력 두 개 태양도 이렇게 도는 거죠. 돌지 않으면 원심력이 없으면 이게 합쳐질 거니까 붕괴할 거니까 두 개의 태양도 이렇게 돌고 그 두 개의 태양을 도는 바깥에 도는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정이 스타워즈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보면은 태양이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아까 찾았는데 또 안 나와요. 그거는 도록에도 있을 건데 두 개 태양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리스람 복제 예전에 영상을 자주 찍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유튜브 검색해도 나오겠구나. 고리들 리스람복 이러면은. 이거네. 여기 나오죠? 이 그림. 그러니까 노랑 태양하고 붉은 태양. 태양을 두 개 그린 이제 최초의. 그런데 태양을 제가 세 개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제가 중용책을 쓰다가 금강경까지 쭉 공부를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이 금강경 공부하고 있는데, 금강경에 그러니까 제 그림은 천문학하고 신화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천문학하고 신화가 섞여 있는데, 이 태양이 상징하는 게 이제 전부터 제가 종교나 신화를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가 약 5,000년 정도의 그 태양신 신화, 그러니까 태양신의 문화가 있었고, 태양이 종교였어요, 그냥. 그다음에 약 5,000년경에 그 모계사회 문화가 있었고, 근데 그 모계사회 문화는 그 마고라는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라는 존재하고 분명히 연결돼 있고, 근데 그 5,000년의 그 시기가 아마 태양신 시기하고 마고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양 하면은 약간 지금은 이미지가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태양은 엄마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 모계 사회와 태양 시인의 문화가 하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꽃행성을 보면은 태양이 약간 엄마 같은 태양들도 있고 아빠 같은 태양도 있는데, 꽃행성을 바라보는 그 태양의 그 표정은 엄마의 표정이죠. 어린아이를, 아기를 보는 엄마의 표정인 거죠. 아기 꽃행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신화들을 공부했던 게 제 그림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금강경을 공부하다가 이 삼양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태양이 예전에 그 마니교의 마니를 다룬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마니라던가 조로아스터, 예수님, 부처님이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고주몽, 고구려 신화 하고 그냥 태양이에요. 태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폴로, 그리스의 아폴로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은 신이거나 신의 사자이거나 메시아이거나 그래요. 아니면은 그 고주몽처럼 어떤 국가를 맨 처음에 여는 어떤 그런 존재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바그다드라던가, 그 바그다드가 baghdad이고 아사달이 아쉬가 있는 땅이고, 아쉬가 이제 태양이거든요. 근데 바그다드의 박이 또 태양이고, 캐나다 그러면은 칸이 태양이고 그래요. 대부분의 수도는 태양이 밝게 비치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뉴욕도 그렇고 수도들은 거의 그런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태양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신화에 있어서도 그러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거의 99.999% 에너지를 지구에 주는 게 태양이니까, 태양 말고도 이제 이 지구의 그 탄생, 천문학에서 지구과학에서 나온, 이 말 숨소리가 굉장히 크네.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은 얼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해성이 지구에 계속 충돌해서 이제 바다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초기 조건이었죠, 지구에. 그 현 상태로는 정말 99.9999
가끔 외부에서 날아오는 뭐 운석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닫힌 게가 아닌 이유는 외부에서 날아오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햇빛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구에서도 뭔가 나가는 게 뭐 우주 쓰레기가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건 자, 그래서 완벽하게 닫힌 게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침 태양하고 정오의 태양하고 저녁의 태양이 컬러가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침 태양이에요. 흰색 태양이 대낮의 태양이고, 붉은색이 저녁의 태양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달까지 들어가면은 다른 자정이나 밤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24시간이 24시간 전체를 그림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아침 태양, 점심 태양, 저녁 태양. 그래서 그러면 프로메테우스 신화처럼 역시 불교에서도 또는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님이 태양을 상징하면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당연히 부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금강경에 딱 들어가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아침 태양이 관세음보살이고, 점심 태양이 아미타불이고, 저녁 태양이 지장보살인 거예요. 각각 이제 이렇게 음양오행 사상이랑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동쪽 태양인 거잖아요. 서쪽 태양이 지장보살이고, 정오의 태양이 아미타불. 그러니까 약간 관세음보살은 맞아요. 보니까 음양오행하고도 맞는데, 그러니까 목방향이고 동쪽이고, 그건 인자함을 상징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은 아무래도 우리가 저녁이니까 어떤 사후의 세계까지 생각해 보게 되는 태양인 것이고, 그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질 무렵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 그러니까 이동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옆모습을 보다가 앞모습을 보다가 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 각각의 다른 시간과 관점을 하나의 화면에 넣었다 그래가지고 입체파라고 하고, 그것이 상대성 이론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아침 태양, 점심 태양, 저녁 태양을 동시에 화면에 담는 게 이제 담는 것까지가 바로 그 피카소의 입체파, 상대성 이론을 담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굳이 해석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눈동자에다 그리니까, 눈동자 위에 비치니까 거기서 양자역학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동서남북, 밤과 낮, 아침과 저녁을 한 화면에 담는 시리즈를, 꼭 여기는 세 개의 태양이 등장을 해야 돼요. 시리즈 시작하는 건데, 이 그림은 태양과 달만 이렇게 있는 거고요. 구도는 계속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해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오의 태양을 잘 안 보잖아요. 너무 눈부셔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침 태양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노란색 태양이 더 커지는 거고, 이거는 점심 때의 태양이고, 이건 저녁 때의 태양이고, 이건 밤에 달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꽃행성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원래 화양연화를 할까 하다가 삼양 시리즈로 바꿨어요. 이거 삼양하면 좋겠네 그러고서. 그래서 삼양이라는 게 이제 세 개의 태양인데, 산스크리트어로 트리사티카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금강경에. 사티라는 거는 그 매트릭스 2, 매트릭스 3에 보면은 그 인도인 여자 그 소녀 이름이 사티였던 것 같은데, 사티는
어떤 피안의 세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세계 같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스리사티카는 세계의 어떤 이상향에 있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삼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뜻도 좋고, 그래서 삼양 스리사티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영어로 번역을 하더라도 이건 산스크리트어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삼양이 뭐 쓰리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쓰리스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삼성이 되네, 삼양이. 자, 아무튼 삼성이라는 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북극성은 북극 5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더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지만, 망원경으로 구분이 될 정도의 5개의 별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북극성 중심에가 있어서, 그게 우리가 볼 때 그 5개 별이 하나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극 5성이죠. 근데 그 북극 5성을 북극 3성이라고 보기도 했어요. 거기서 삼성이 유래가 됐고, 또 이제 환인환웅 천왕을 삼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삼성에 대한 3명의 성인에 대한 게 좀 시대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해왔는데, 그 불교 쪽으로 하면 삼존불이라고 그러죠. 삼존불. 그 삼존불이 3개의 태양인 거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 정오의 태양이고, 뭐 좌측 우측이 아침 태양, 저녁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태양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보편적으로 있는 신의 화신이에요. 신의 화신. 신이 변한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재 여기는 제가 홍채를 좀 더 그리기 위해서 홍염을 그리지 않았어요. 플레어 홍염을. 여기도 홍염을 아직 안 그렸죠. 품질을 더 한 다음에 붓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홍채를 좀 더 손본 다음에 이제 태양이 마지막에 좀 더 장식이 되는 것이죠. 홍염이.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때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신나죠. 그래서 더 일어나서 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용 소문을 쓰다가 1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써볼까 하다가 폰 어디다 놨지? 이제 꿈을 새벽에 일어날 무렵에 이게 이틀 전 꿈인데, 꿈속에서 제가 저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그 왜 황농문 박사의 그 몰입 상태 있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어떻게 글을 쓸까 하다가 잠깐 낮잠을 잔다거나 해서 일어날 무렵에 해답이 떠오른다.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에 1000명에 대해서.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은 천지수명이다. 우리가 천수를 그러니까 목숨명, 목숨수, 수명할 때 수. 그래서 수는 시간과 만나는 목숨이고, 뭐 명은 공간과 만나는 목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래서 이제 네이버 메모를 해놨어요. 이렇게. 천은 다중적 시공이 되고 명은 다양한 자아가 된다. 그리고 그 다양한 공간은 DNA에 영향을 준다. 이건 이제 제가 아마 추가한 것 같고, 그리고서 근데 맨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천지수명이라는 단어가 딱 얘기하더라고. 1000명은 천지수명의 줄임말이다. 이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은
또 이렇게 하네. 천은 천지 환경의 줄임말이고 명은 인연 수명의 줄임말이다. 천명. 그래서 그러니까 천은 환경인데 이게 참 이게 어디까지를 천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명으로 볼 것이냐가 이제 요게 제가 글로는 풀어서 쓰겠지만은 정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각자의 몸속에 있는 보편적인 영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잠재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천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는 그런 생각도 있고, 거기까지 환경으로 보고, 그럼 명은 뭐냐? 순간순간 선택하는 자유의지만이 자기 명인 거예요. 그 나머지가 다 천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간과 공간만 그냥 천으로 보고 나머지 무의식이라든가 우리의 DNA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명으로 보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령 있잖아요. 성령까지도 천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자동 반응까지 천으로 볼 수 있고. 빙산과 빙각이 있다 그러면 빙산이 천이고 빙각이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천명지휘성 다음에 솔성지휘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설성하면은 이미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이 천과 명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성이란 말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죠. 그거는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성에서 도로 넘어갈 때 솔에 대한 도대체 이 거느릴 솔, 다스릴 솔, 이 솔자, 이 솔이 도대체 무슨 솔이냐, 이 솔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솔이라는 한자에 대한 설명이 다 대충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서 제가 천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솔이라는 그 한 글자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그래야지 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천명지휘성까지는 되게 쉽게 이해가 가는데 솔성지휘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성지휘도가. 솔이 도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솔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수도지휘교는 그다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문구죠. 물론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칠 교의 뜻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 교는 중용에서 나오는 수도지휘교의 교는 자기반성 같은 거예요. 자기반성. 교육의 교자가 아니에요. 자기 채찍질 같은 거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것도 한번 좀 잘 책을 쓰다 보면 더 이렇게 영감들이 계속 와요. 이거를 이렇게 써라, 또는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책을 쓸 때 마치 등장인물들이 귀신처럼 나타나서 머릿속에서 막 대사를 날려준다는 거예요. 소설가들이 그 드라마를 쓸 때. 맞아요. 분명히 어떤 어떤 스토리가 하나, 내가 어떤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스토리에 해당하는 평행 우주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이미 그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로부터의 영감이 바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설가들이 소설을 쓸 때 자꾸 막 대사를 알려준다 그래요. 영혼들이. 그렇게 그거를 자기가 그 평행 우주를 느껴버리는 거죠. 소설가들이. 우리가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책을 쓸 때 두뇌 사용 설명서,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이런 걸 쓸 때 많이 알려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을 쓸 때 자녀 교육에서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수많은 책에서 힌트를 얻긴 했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책은 없었어요. 그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이제 많은 자료들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그 선택 있잖아요. 선택. 그 선택은 사실 영감에 의존을 많이 하게 돼요. 영감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일어날 무렵에 꿈속에서 들었던 천수지명 또는 천지수명이라는 이 네 글자, 이거는 제가 이게 대낮에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목소리로. 그래서 이 글자가 제가 이제 그 천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만 있으면 이제 다 풀리는 거죠. 중간에 참 걸림돌이 하나씩 등장을 해요. 보면 그 어떤 이론을 저만의 이제 중용의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상대사 법성계로 들어가면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천명하고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성이 들어간 거를 제가 다 뒤져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경이든 어디든 한번 다 검색해보면서. 그래서 딱 보니까 불수자성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이거 자체가 불수자성 수연성이,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명은 평행우주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창문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요게 신의 어떤 본체로부터 명의 줄이 있고 시공의 줄이 있다. 이거 천의 줄이, 이게 그래서 천명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천의 x축이고 명의 y축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행우주가 일어나는 거죠. 자유우지가 발현되고, 자유우지는 그 매트릭스에서 사람이 자기가 막 상상을 하면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매트릭스에서 그걸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매트릭스인 거죠. 따지자면 명예, 자아를 만들어내는, 자아와 에고를 만들어내는 명예 x, y축이 있고, 비유에 비유. 그것이 꼭 y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더 복잡한 거니까. x축이 이제 천지 환경을 만들어내는 x축이 있는 것이죠. 잠깐만. 다 얘기했네요. 그래서 좀 다 얘기했는데, 이제 이 그림은 그 얘기도 하고 싶다. 감각의 정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요게 그 100장을 임채우기가 프린트를 잘못해줘가지고, 이거를 100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한 장에 4만 원짜리인데 400만 원어치를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거 다 봐줬는데, 이게 잘못 프린트한 거 어떡해. 이걸 판호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감각의 정원 시리즈로 만드는 건데,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감각의 정원 시리즈는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위그드라실 시리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가 이게 그 큰 나무의 절단면이에요. 절단면. 보통 우리가 큰 나무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에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을 우주나 블랙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나무 가지가 막 뻗어요. 거기서 이제 열매라든가 꽃이 피는데 그것을 우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게 뭐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별이 될 수도 있고 은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감각의 정원은 위그드라실이라는, 지금 위그드라실 제가 위그드라실 황금사과라는 그림도 이번에 이아스에 좀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딱 주인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위그드라실에서 황금사과 시리즈가 나오기도 하고, 황금사과 시리즈도 이제 어떤 신화를 해석한 건데, 그러니까 위그드라실 신화에서 이제 이게 지성의 정원에서 원래는 다중지성의 정원이라는 제목에서 감각의 정원으로 왜 바꿨냐면은 지성보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감각의 정원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건 지성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가필이 아니라 그냥 진품이죠.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그리고 가필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에서 살짝 바뀌는 거고, 뭐 갑자기 없던 게 새로 생겨난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가필인 거고. 이제 오늘 새벽 수다는 새벽 수다 좀 너무 길어졌나요? 30분 지나면 너무 긴 거예요. 전혀 여기까지.